태양과 기후에 대한 책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후 낭독회. 오늘은 극지 전문가세요. 기후과학자 부경대학교 환경해양대학 김백민 교수님 저서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의 한 대목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부터 탄소 중립, 에너지 혁명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021년 블랙피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책 제목 부제를 보면 지구와의 공존을 모색하는 가장 쉬운 기후 수업. 지구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기후 수업. 이런 부제들이 붙어 있는데요. 극지연구소, 한국기상학회 이런 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가장 쉬운 기후 수업이라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김백민 선생님의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지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터스텔라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완전히 망가진 미래 지구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중 대부분이 사막으로 변했고요. 사시사철 흙먼지 바람이 불어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인류가 무분별하게 질소 비료를 사용하면서 경작 가능한 땅이 상당 부분 망가져서 작물을 생산하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생명력이 가장 강한 옥수수를 키우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영화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를 대표해 지구 대신 새롭게 정착할 행성을 찾아 우주 여행을 떠나는 주인공 쿠퍼는 나지막이 말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영화는 서서히 잊혀가지만 쿠퍼의 이 짤막한 대사는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아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이 영화가 그리는 시대는 2050년이에요. 2050은 오늘날 세계 각국 정상이 앞다투어 외치는 숫자입니다. IPCC가 2018년 발간한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하려면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500억 톤이 넘는 온실기체를 대기 중으로 뿜어대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도 고작 수십억 톤의 온실기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10수년이 넘는 동안 노력을 기울인 IPCC와 수많은 과학자, 환경운동가, 정치인이 미래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지만 모두 걱정만 할 뿐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펼쳐질 2050년은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의 모습과 많이 다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을 지낸 셰이크 아마니는 다음처럼 석유시대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30년 뒤에도 지하에는 엄청난 석유가 남아있겠지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님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이 석유 수요를 감소시킬 거라고 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석유보다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의 등장입니다. 여러분은 태양광 패널 한 장의 와트당 생산 가격이 1970년대 $100에서
현재 50센트 아래로 떨어져서 원가를 200배 절감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인류세에서 50년은 매우 긴 시간이며 이 기간에 원가를 200배 이상 절감했다는 건 사실 별로 내세울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석유 생산 가격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970년대 배럴당 약 3달러이던 석유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2021년 4월 현재 6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20배 상승한 거죠. 석유 원가 상승을 염두에 두면 태양광 패널 생산에서 실질적인 원가 절감은 무려 4,000배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지금도 꾸준히 태양광 패널 생산 단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석유 시대는 급격히 종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내연기관까지 종말을 맞이하면 석유 수요는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석유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인류 재앙 가상 시나리오 석유가 사라진다면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석유 고갈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현실감 있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픽션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컸는데요. 석유가 사라지자마자 유류 제품 가격은 폭등하고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사재기를 하며 비행기, 철도, 교통수단이 모두 멈춰섭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도심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지속되고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석유 산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어 국제무역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세계 각국은 석유를 대체할 물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리튬 원산지인 볼리비아는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 연료 사용 방법을 알게 되고 인류는 석유를 대체할 연료를 발견합니다. 식료품을 쉽게 구하지 못하면서 과거와 같이 직접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는 농경사회로 돌아갑니다. 도심에서 농사를 짓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장시간 석유를 사용하지 않아서 대기와 수질 오염이 사라지고 차량은 전기 자동차로 대체되고 철도도 전기로 운행됩니다. 또 바이오 연료를 활용해서 선박과 비행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 공급과 무역이 점차 증가하고 전 세계가 다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는 끝납니다. 비록 가상 시나리오지만 에너지 위기에서 인류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문제는 역시 변화 속도예요. 하루아침에 화석연료가 사라지면 인류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2021년 2월 미국 전역을 강타한 혹한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주 일부 주민이 한 달 전기요금으로 1,8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텍사스주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 전력 공급 사업자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기 가격을 책정해서 서비스했는데요. 평소에는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서 전기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편이었지만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도매 가격이 수십 배 치솟은 겁니다. 의아한 것은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원유 생산의 정점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언제라도 광풍처럼 전 세계를 휘몰아칠 가능성이 큰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큰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에너지에 관한 한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백민 선생님의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288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